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ETF 수익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레이더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약간 제 의상 색깔 같은데 네. 오늘 화사하게 흰색으로 기분 좋게 또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자, 먼저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미국 시장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채 남았어요. 한 달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익권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선 관련주들로 좀 엮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 베팅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말하는데 네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ETF 상품들이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제 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업종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새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쪽으로 좀 우호적인 발언들을 이어갔고 가상화폐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얻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그 부분을 지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상화폐는 엄청나게 더 많은 급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된 모습이었고 또 금융주들도 이제 금융에 대한 좀 완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지난번 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금융 쪽으로 정책적으로 좀 완화하는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심리들이 ETF에도 그대로 좀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좀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1위인 상품 사이키델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사이키델릭 어저께 생소합니다. 그렇죠. 그때 저도 이제 찾아보니 환각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마리아나 합법 그럼 해리스 후보 관련주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마지막에 스탠스 살짝 바꾸기는 했어요. 그 표심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서 양쪽 진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해리스도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살짝은 줄타기를 하면서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드가 좀 더 강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전반적인 ETF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펜실베이니아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중국 인버스 3배 디렉시온, 그러니까 다 레버리지인데 중국은 계속해서 전망을 이제 올 만큼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양책을 계속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예전이랑 좀 똑같이 또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팽배한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와 다르게 지금 해외 쪽에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여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인버스 쪽으로의 거기다 3배 투자가 또 있다라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약간 눈여겨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살아야 우리 시장도 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수익률 엄청납니다. 72%, 50%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ETF 수익률이 조금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왔을까요?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이제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도 조금은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선 이후에 가상자산이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게 물론 지금 뭐 해리스, 트럼프 양쪽 진영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가상자산은 큰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2배, 그레니스에어즈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우리 이제 국내 증시도 궁금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삼성전자는요. 지금 역대 최장 28일 연속 매도세, 최장기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너무한 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을 못 내고 있는 우리 국장입니다. 자, ETF를 통해서 한 주간 국내 시장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수익률도 궁금하네요. 앞서 미국의 수익률 너무 세서. 네.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좀 반가웠던 건 그래도 섹터가 분산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모습인데 여전히 수익률 저조 현상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1위가 미국의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상품인데 1위, 2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위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다 글로벌 기업들을 좀 추종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품 위주로 상승률 상위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살짝 아쉽기도 했지만 네네. 또 수익률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AI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매 시간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AI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 이번에 TSMC 실적에서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주가 흐름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별개로 미국 반도체 기업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 이슈가 붙으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인버스네요. 네, 인버스인데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혹시라도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와 관련돼서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 관세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우려심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결국 인버스가 결국 2차 전지는 하방을 보고 있다는 해석이 되고요. 미국 AI 전력 인프라 쪽이 가장 뜨거웠던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눈에 들어왔던 종목 역시 네, 일단 전력 인프라 쪽인가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시세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줬는데 역시나 미국 관련된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상품이 1위를 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을 기업들은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련돼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그 상품에 묶어놓고 있는 이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상품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뉴스케일 파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우라늄 채굴 기업인 카메코 이런 기업들이 상위에 좀 포진을 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 주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 있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또 AI 관련된 투자를 얼마나 단행하는지에 대한 좀 지표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아마 추가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다만 제가 이제 상품을 좀 보니까 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굉장히 고점을 형성해 있는 상황이라서 또 글로벌 기업들 상황은 우호적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적다라는 부분은 또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을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앞서 한 주간의 ETF 미국과 우리 국장을 비교를 해본 결과 우리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이 흐름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개인적인 생각에 미국은 좀 요동이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다 그 대선 관련해서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이 트럼프와 해리슨 이 빅 매치에 대한 요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우리 이지은 대표는 다음 주 어떤 투자 전략을 보고 계시는지 이게 좀 구분해서 봐도 되고 같이 봐도 됩니다. 네,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은 일단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게 확정이 된 건 아직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거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좀 나올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고용
경영 지표나 소매 판매 이런 쪽은 다 지표들은 좀 우호적으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또 무조건적으로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해 시켜줄 수 있을지 그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 국장은 SK 하이닉스 있죠. 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국내 증시에서는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모멘텀이라고 보이는데 뭐 HBM 관련돼서는 워낙 점유율을 그렇죠.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지만 또 TSMC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살짝은 경계심은 여전히 좀 유지해야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확실하게 SK 하이닉스, HBM으로 하면 SK 하이닉스와 네. 그 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 네. 그 제외하고 나서는 모멘텀이 확실히 부재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5시에 뵙죠. 감사합니다.